오늘도 안녕 못하시죠? 10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박변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로벨이 형사 신속 대응 중간간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박변님, 강간은 알겠는데 준강간은 뭔가요? 강간 아세요? 강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뭔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성관계에 이르는 게 강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강간은 이런 거죠. 여자를 남자가 힘으로 제압해서 강제로 성관계 하는 게 강간이죠. 자, 그러면 준강간은 뭐냐? 강간에 준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어렵죠? 준강간. 강간에 준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강간에 준하는 건 뭐냐? 핵심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자,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동의 없이. 그러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다 강간이냐? 아니죠. 준강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자가 술에 만취해서 내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저항을 하고 싶어도 인사불성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는 게 준강간입니다. 그러면 술 마시고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준강간인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남자들이 많이 억울해하는 면이 있죠. 나는 클럽에서 술집에서 아는 여자랑 혹은 처음 본 여자랑 잘 통해가지고 술도 같이 마시고 스킨십도 하다가 호텔 가서 성관계했어. 이게 강간이야? 준강간이야?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많이 감옥 갔을 겁니다. 그게 강간은 아닌데 흔히 이런 상황에서 준강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 술 마시고 여자분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보기에는 그날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여자분은 그날 일어나 보니까 옆자리에 이 사람하고 내가 왜 잤지? 깜짝 놀라는 거죠. 뭐야? 내 옷이 다 벗겨져 있네? 신체 부위에 성기가 아파. 강간당했구나. 이러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내가 고소를 당하게 됐다 라고 하면 고소당한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자, 크게 한번 숨을 쉬고 멘탈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남자도 강간으로 고소당했다 그러면 멘탈이 정상인 경우가 잘 없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 감옥 가는 거야? 나 억울한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떤 여자랑 원나잇을 혹은 잠자리를 한 상황이 있거든요.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 말고 그냥 솔로인 경우도 많죠. 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던 게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날 고소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멘붕에 빠질 때 정신을 부여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이 하시는 것이 변호사를 찾는 일이죠. 변호사와 반드시 무조건 상담하셔야 돼요. 아무 변호사나 선임을 하면 되는 걸까요? 성범죄 사건, 준강간 사건이 터지면요. 누구를 찾아와야 되느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일까요? 금융 전문 변호사 찾아가시겠어요? 민사 전문 변호사? 아니죠. 아닙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찾아야 돼요. 왜? 전문 변호사는 흔히들 의사 직역하고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오한이 올고 부들부들 떨려. 그때 정형외과 가시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의사는 다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 가사 다 모든 소송을 다룰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준강간 성범죄 형사사건을 다룬 그 경험치와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축적되고 사건 해결 방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소를 당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고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경찰이나 검찰 가가지고 또 정직하게 얘기하고 잘 설명하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인지 감수성 얘기 많이 들으셨죠?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특수한 상황, 요건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 준강간 사건이나 강간 사건의 핵심은 둘이서 강제적으로 했냐 안 했느냐 혹은 술을 마시고 여자가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냐 안 했느냐인데 그거는 모텔방 안에서 있었던 두 사람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말과 가해자인 남성의 말이 180도 달라요. 근데 모텔 안에 CCTV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내가 한 말을 경찰이 100%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은 다분히 피해자의 편인 거네요. 다분히 피해자의 편에 있는 게 현실에서는 맞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범죄를 당한 거는 여자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일이잖아요. 이거를 무고로 거짓말로 고소한 여자는 일단 별로 없다는 시각에서
수사기관은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일단 성범죄는 중범죄예요. 단순 폭행 사건이나 절도 사건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성범죄는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조사를 철저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 초반에는 경찰은 피해자 중심으로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한 말이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가해자한테 조사받으러 오세요라고 하는 게 피해자 신문을 받으러 오라는 것인데, 피의자,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는 이미 경찰은 우리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라서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를 당했을 때 우리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무죄 추정으로 보지 않고요, 유죄 추정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로 지목이 된 입장에서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면 상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진짜 잘하는 변호사냐 아니냐는 증거 확보예요. 당사자는 절대로 증거 확보를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왜? 일단 첫 번째, 내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실제로 그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텔에서 잤을 때 내가 모텔 CCTV를 증거로 확보해야겠다 생각하고 모텔 사장님을 만나서 저 여기서 잤는데 모텔 CCTV 주세요 하면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럼 내가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줍니까? 안 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술 마신 상태에서 기억을 떠올려서 클럽에서 나랑 같이 있었던 친구를 만나서 야, 나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나 고소당했는데 너 그날 무슨 일 있어서라고 그 친구한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거, 모텔 가서 CCTV를 확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멘탈을 부여잡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런 증거를 확보도 잘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변호사는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상담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걸 찾아볼게요 하고 하루 이틀 그냥 묵혀두는 변호사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변호사,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먼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고소를 당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고 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최대한 빨리 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바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돼요.